자, 예제 3-5 보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실수값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값을 사용을 했을 때 값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1.234567890, 그 다음에 123456789 해가지고 총 19개의 유효숫자를 갖는 이러한 실수형 상수를 똑같은 값을 두 번 사용을 했는데 각각 플로트형 변수와 더블형 변수에 초기화를 해놓고 바로 출력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플로트형 변수는 크기가 4바이트고 더블형 변수는 크기가 8바이트죠. 보통 정수 자료형 같은 경우에 크기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물론 큰 게 이제 많은 범위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실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효숫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효숫자가 19개인데 이 플로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많은 유효숫자를 저장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유효숫자를 갖는 그러한 보다 정밀한 값을 정확하게 저장할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더블형은 이제 크기가 크다 보니까 더 많은 유효숫자를 저장할 수 있어서 좀 더 플로트보다 정밀한 값을 저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출력을 하고 있는데 ft와 db를 그냥 그대로 출력하고 있어요. 근데 ft는 플로트형 변수니까 소문자 f로 출력을 했고 db는 w형 변수니까 lf로 출력을 했어요. 이 w형 변수도 f로 출력할 수가 있는데 제가 lf를 쓴 거는 입력을 할 때는 플로트에, 즉 scanf 입력할 때 있잖아요. 플로트 입력할 때는 반드시 소문자 f를 써야 되고 w형 변수에 입력할 때는 반드시 lf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맞추기 위해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f나 lf만 썼을 경우에 소수점의 6개짜리까지만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 유효숫자를 정확히 다 확인하기 힘드니까 소수점의 20개짜리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컴파일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컴파일 했더니 워닝이 떴네요. 그쵸? 더블에서 플로트로 잘립니다. 이렇게 경고가 떴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실수 상수값 자체가 8바이트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메모리 공간 4바이트 밖에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다 들어갈 수가 없다. 즉 들어가다가 잘린다. 그 얘기를 경고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 데이터가 들어갈 때 잘려가지고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다. 플로트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경고를 무시하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켰더니 플로트형 변수의 값은 언뜻 봐도 초기화된 값하고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1.2345678 8까지는 같고 그 이후엔 전부 다 다릅니다. W형 변수의 값 같은 경우에는 5, 6, 이 정도까지 갔네. 그쵸? 꽤 많이 유효숫자가 같고 나머지는 다른 값이 나왔어요. 즉 결국 뭐 플로트든 더블이든 이렇게 정밀한 값, 유효숫자가 많은 값을 저장을 했을 때 그 값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다. 정확한 값이 저장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좀 내용이 복잡해지거든요. 간단하게 빨리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5라고 하는 이러한 실수형 상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건 IEEE 전자전기 기술자 협회예요. 754 스탠다드에 따라서 이 스탠다드엔 세 가지가 있는데 싱글, 더블, 쿼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더블 포맷에 따라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8바이트, 크기는 8바이트고 8바이트는 88에 64에서 64비트가 되죠. 이게 64비트인데 그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는 사인 비트, 그 다음에 11비트를 지수, 그 다음에 52비트를 이렇게 소수 부분을 저장하는 용도로 써요. 이게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6.5를 이진수로 바꿉니다.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눕니다. 그러면 얘가 110.1이 되거든요. 요거를 정규화합니다. 지수 형태로 바꿔서 정규화를 하면 1.101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한 자리 두 자리 가니까. 자, 이렇게 정규화한 것 중에 세 가지를 끄집어내는데 첫 번째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두 번째 지수 부분이 있어요. 지수는 요 값이에요. 그쵸? 요 값 2가 되고, 세 번째 유효 숫자. 숫자는 요거 1101이거든요. 1101. 자, 요 세 가지를 이제 여기다 각각 집어넣는데,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0을 집어넣어요. 사인 비트에 0 집어넣고, 지수는 이 2를 이진수를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1023이라는 바이어스라는 값을 더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1025가 되죠. 요걸 이진수로 집어넣습니다. 이진수로 11비트짜리 이진수로. 그러면 1, 0, 0, 2, 3, 4, 5, 7, 8, 9, 10, 11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숫자 중에 하나를 요걸 떼고 요것만 집어넣어요. 1, 0, 1. 1, 0, 1 집어넣고 나머지 전부 다 0으로 채웁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6.5는 이렇게 번역이 된다. 자, 이렇게 실수값이 번역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한 내용은 그 게시판에 보면 레벨업 스킬 그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실수 저장 방법이라고 해서 그런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이거는 6.5가 정확하게 그 값이 저장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6.4 같은 값은 이게 이진수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6.4를 보면은 110이 되고 정수 부분은 소수 부분은 0.4잖아요. 이걸 2를 곱해요. 그러면 2, 4, 8. 정수 부분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0을 적어줍니다. 2, 8에 16 계속 곱하는 거예요. 정수 부분 올라가는 게 있으면 옆에 적어주고 2, 6, 12 이렇게 2는 4 안 올라갔죠? 2, 4, 8 안 올라갔죠? 2, 8에 16 올라갔죠? 2, 6, 12 올라갔죠. 딱 보니까 뭔가 패턴이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소수점 아래 그 소수 부분이니까 위에서 아래 쭉 적어줍니다. 그래서 0, 1, 1, 0, 0, 1, 1, 0, 0, 1, 1, 0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아까처럼 어떻게 정규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뽑아내게 되면 딱 봐도 유효 숫자가 너무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트 가지고 만든 게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소수점 소수점 이하 부분은 값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렇게 6.5 같은 건 정확하게 이 소수 부분이 2의 음의 거듭제곱, 즉 2의 마이너스 1승이나 2의 마이너스 2승이나 2의 마이너스 3승 자, 이러한 값들의 조합으로 떨어지는 그런 실수가 아닌 이상은 이게 유효 숫자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결국 유효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을 때 뭐가 잘린다? 이 뒷부분이 잘린다. 그래서 정확한 값이 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실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실론 오차라고 하는데 이런 오차가 기본적으로 있다. 실수에는 대부분의 실수에는 자, 그래서 이 값도 정확하게 값이 저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바꿔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상수값 자체가 비트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그리고 저장이 될 때도 여기서 심지어 잘려버리기까지 하겠죠. 이게 형태가 바뀌면서 플로트형 변수에 들어갈 때는 IEEE 754 표준을 보면 싱글 포맷인데 걔가 4바이트짜리예요. 크기가 4바이트짜리라서 사인 비트는 0이고 지수 부분은 8비트 쓰고 요거 1비트 쓰고 8비트 쓰고 그러면 9비트니까 23비트밖에 못 써요. 그렇죠? 얘는 52비트 쓰는데 딱 봐도 유효 숫자의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 더블형 변수는 좀 더 정밀한 값을 저장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그 플로트형 변수에 집어넣을 때는 유효 숫자를 7자리까지밖에 정확하게 구분이 7자리까지만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더블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15자리까지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까 출력 결과를 봤을 때 보세요. 볼까요? 플로트형 변수 같은 경우 7자리, 8자리까지 값이 같았는데 이게 항상 같은 값이란 보장이 없어요. 근데 요 7까지는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든 서로 다른 값으로 비트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표현이 가능하다. W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15, 16개까지 같은 값이 나왔지만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5개까지만 서로
다른 값을 집어넣었을 때, 코딩할 때 우리가 서로 다른 실수값을 썼을 때 서로 다른 데이터로 처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값이 정확하게 저장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차는 대부분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오차가 있는 거하고 이게 서로 다른 값인데 이걸 같은 값으로 처리되는 거는 천지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차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다른 값은 다른 값이라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실수값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실수상수를 쓸 때는 이 플로트형 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처리할 거다. 그러면 이 숫자가 7자리를 넘지 않도록, W형 변수에는 15자리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을 해줘야 정확한 값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값이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얘기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머리 아프겠죠.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실수에서 두 가지. 첫 번째,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오차. 그래서 가능하면 실수값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유효 숫자. 유효 숫자를 우리가 고려해서 써야 된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지 말자. 써야 된다면 유효 숫자를 맞춰서 쓰자. 플로트형 변수는 몇 개까지? 7개까지. W형 변수는 몇 개까지? 15개까지. 15자리까지 서로 다른 값으로 인식이 가능하다. 그 이 숫자가 넘어서게 되면은 이 값이 다른 값하고 같은 데이터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걸 맞춰서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예제였고요. 이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냐면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건 주석 처리하고, 이게 W형 변수가 있어요. i가 있는데 여기다가 0.1을 집어넣도록 합시다. 0.1은 이 값이 이진수로 바꿨을 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0.1이 정확한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근사값이 들어가는 거죠. 오차가 생겨서. 자, 이 상태에서 반복문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0부터 i가, 자, 이렇게 하면 10번 반복하겠다는 뜻이죠. 10번 반복하겠다는 뜻인데, 요거를 W형 변수, 자, sum에다가 0으로 초기화하고 누적을 해보겠습니다. sum 플러스 이퀄 i, 이렇게. 자, 이걸 다른 변수로 해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a. 자, a는 0.1로 초기화된 값인데 이걸 sum에다가 계속 누적할 거예요. 몇 번? 10번을 누적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printf로 한번 찍어볼까요? %sum을 이렇게 하고 컴파일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0이 나왔죠. 그쵸? 네. 자, 여기 보면은 1.0이, 0.1을 10번 더했으니까, 누적했으니까 1.1이 나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봐서는. 자, 근데 이게 0.1이란 값 자체가 이미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10번 더해봐야 1.0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1.0이 나왔냐면, 소수점이야 6자리까지만 출력을 해서 그래요. 이걸 좀 늘려볼게요. 20자리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자. 자, 그러면 0.1이 아니고 0.99 이런 값이 나오죠? 1.0이 아니고 0.99 이런 값이 나온다. 따라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나는 0.1이니까 0.1을 10번 더해서 1.0을 만들었으니까 if 해가지고 자, sum이 뭐와 같으면 1.0하고 같으면 자, printf OK 하고 else면
printf 캔슬하고. 자,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상되는 결과는 당연히 OK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컴파일해서 자, 출력을 하면은 생각과는 달리 이제 캔슬이 나옵니다. 그죠? 이 비교를 할 때는 실제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그 BTL들이 완벽히 같은지를 확인하는데 같지 않단 말이에요. 1.0하고 0.1을 10번 더한 건 같은 값이 될 수가 없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수값은 이렇게 관계연산을 할 때, 비교연산을 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가능하면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런 오차 때문에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실수값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표현이 되는 그런 규칙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